수리논술 교통정리 14장 순열과 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는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에 속해 있고요.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의 법칙이고 또 하나는 곱의 법칙이고요. 합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걸 배반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개의 사건을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뭐 애초에 없죠. 다 불필요한 거라는 건 뭐냐면 겹치는 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더하면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겹쳐지지 않게 나눠지가 않아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만약 있다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하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 A와 B가 모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빼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일반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합의 법칙을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일반화된 설명이 아니고 A 또는 B가 일어난다 라고 하면 우리는 배반이 되도록 나눠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곱의 법칙은요, 두 사건 A, B가 있는데 얘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라고 해요. 잇따라는 뭐 연속해서라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연속해서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라고 하는 말로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두 개의 주사위가 있는데 A와 B라고 해볼게요. A를 던지고 B를 던진다. 이게 잇따라 또는 연속해서 던지는 거잖아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이것도 이제 서로 같은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7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72의 약수는 우리가 뭐 워낙 잘 알죠. 72의 소인수분해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답은 3 더하기 1, 즉 4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4, 3, 1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경우의 수 관점에 설명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72의 소인수분해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70의 약수는 2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 꼴로 표현이 된다.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0, 1, 2, 3이 되고 y가 될 수 있는 숫자는 0, 1, 2가 가능하다. 근데 x와 y를 모두 다, 즉 동시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각각의 경우의 수인 x가 4개, y가 3개 중에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3 해서 12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70의 약수의 개수를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으로 설명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습문제 2번입니다. 부등식이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양의 정수 x, y의 순서쌍을 모두 구하라 라고 하면 일일이 하나씩 세면 되긴 하는데 셀 때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경우 나누기를 좀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x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x가 1이면 y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2, 3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두 번째 x가 2일 때 이렇게 되면 y는 1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는 뭐 서로 겹치는 상황이 없잖아요.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각각 세 가지, 한 가지를 더해서 네 가지가 존재한다. 즉 순서상 x, y는 4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합의 법칙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a, b, c, d, x, y를 곱해서 나오는 다항식의 항의 개수 뭐 이걸로 이제 해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분배 법칙을 쓸 때 a, b, c, d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괄호항에서 한 개의 문자를 골라야 되고 x 더하기 y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자를 골라야 돼요. 그것을 곱하면 서로 다른 각각의 항들이 되니까 우리는 얘를 네 가지, 두 가지 그래서 곱해서
8개의 항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다항식의 항의 개수를 경우의 수 관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이 연습문제 3번은 조건이 좀 특이한 조건이 있습니다. AI는 I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이제 뭐냐면 수 4개를 A1, A2, A3, A4를 나열을 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첫 번째는 1이 못 오고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네 번째는 4가 올 수 없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A1, A2, A3, A4를 놓고 여기 수를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합의 법칙의 입장에서 보면 A1이 될 수 있는 게 뭐니 하면 2나 3이나 4예요. 이렇게 올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1이 2가 되는 경우 모두 다 세고 A1이 3이 되는 거, 4가 되는 경우 모두 세서 세 가지 경우를 더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이 2가 되면 A2는 1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는 경우를 다 A3과 A4인 경우도 세보면 여기가 4, 3 되는 게 가능하겠죠. 여기는 4, 1 되는 경우가 뿐이 없겠네요. 1, 3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이 4개의 자연수를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밑에도 다 해보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를 세다 보면 대칭성이라고 하든지 순환성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즉 A1이 2가 올 때하고 3이 올 때하고 4가 올 때 다 실제로 해보면 모두 다 세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3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9개의 자연수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일이 세는 이런 것들을 즉 나뭇가지 모양으로 됐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수영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크기 순으로 잘 나열을 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사전식 나열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순열 그리고 조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게 우리는 순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편하게 문제가 풀리는 몇 개가 있어서 그걸 뭐 일반적인 순열,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여기는 이제 r개를 택한다의 핵심이 뭐냐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 한번 나온 건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나온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NPR P는 permutatio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NPR 이렇게 쓰면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오는 경우는 n가지가 가능하고 이렇게 일렬로 줄을 세운다고 보시면 이게 r개예요. r개.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n개 숫자라고 하는 건 뭐 원소죠. 원소.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n-1개 이렇게 쭉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뭐가 오냐 그러면 n에서 r-1을 이렇게 빼는 개수만큼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n-r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PR은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써서 나오는 수를 모두 곱하면 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쓰기가 복잡하니까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증명식을 증명할 때 많이 쓰이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NP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의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고요. 팩토리얼로 NPR을 정의하다 보면 나름 약속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0 팩토리얼은 1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경우의 수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약속인데 NP0 R이 0이 되면 우리는 1로 쓰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약속이 되어 있는 두 개의 숫자들이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원순열입니다. 뭐 시험에는 논술 시험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경우의 수를 이해하는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원순열은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렇게 자리에 예를 들어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4명이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4개의 자리는 원형으로 배열이니까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 자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4명이 있잖아요. A, B, C, D가. 그럼 이 4명이 4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럼 먼저 A가 앉을 자리를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 어디에 앉으나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여기 탁 앉아 있잖아요. 제일 위에. 그러면 이제 B가 앉을 자리는 A 때문에 서로 다른 자리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 곱하기 3의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4명이 앉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쓰냐면 n명이 앉을 때는 n-1의 팩토리얼 이렇게도 써요. 근데 이제 그건 팩토리얼 n명 있으니까 n 팩토리얼을 바꿔보면 n분의 n 팩토리얼로 쓰기도 하는데, 그건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4명이 다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A, B, C, D가 이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거를 90도 회전을 해서 여기가 A, B, C, D 이렇게 앉은 거랑 사실은 배열이 똑같잖아요. 그걸 90도씩 계속 돌리면 4가지 경우가 모두 중복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n 팩토리얼이 있으면 n명이 앉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가 360도를 n 등분한 간격으로 회전을 했을 때 똑같은 경우가 생기니까 우리는 n 팩토리얼을 n로 나눈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n-1의 팩토리얼이 똑같으니까 이해하기 편한 것을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고요. 자, 중복 순열입니다. 자, 아까 순열과 원순열에서는 한 번 뽑힌 수는 다시 뽑히지 않고 한 번 앉은 학생은 다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복 순열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여기가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한다. 그러니까 한 번 뽑은 걸 또 뽑을 수도 있다. 그거를 이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쓰는 n 파이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고배 법칙으로 이해하면 뭐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게 r개라고 하고 여기에 n명을 앉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자리에도 n, 두 번째 자리에도 n명이 앉는다라고 하는 건 좀 그러네,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1부터 9까지 수가 있는데 1부터 9까지의 수를, 자연수를 가지고 뭐 5자리에 자연수를 만든다. 그럴 때 과연 몇 개나 만들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5개가 5개의 자리에 첫 번째도 1에서 9까지 다 올 수 있고, 두 번째도 1에서 9까지 다 올 수 있고,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다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9의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기호로 쓰면 9개에서 중복으로 합해서 5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중복 조합 기호는 이렇게 써놓을 때는 잘하는데 혼자 쓰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곱하기로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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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이렇게 A 3개, B 2개, C 1개 있을 때 이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게 먼저는 배열하기 가장 편한 게 A, B, C를 모두 다 이렇게 다른 문자로, 그래서 A를 A1, A2, A3 3개의 문자로 보고 B를 B1, B2, B3 2개의 문자로 보면 이걸 이제 나열을 해보면 6팩토리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6팩토리얼 중에서 A 이 3개가 순서를 바꾸는 건, 다시 말해서 A2, A1, A3 이거라든지 A3, A2, A1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순서를 바꾸는 경우는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요, 제거를 하면 아까 원순열에서 나눠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3개의 문자가 순서를 바꿀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고, B1, B2도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뭐 C는 하나니까 1팩토리얼 나누나 마나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고, 따라서 일반화해서 n개 중에 서로 같은 것이 PQR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원순열로, 아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을 해서 이 n개를 배열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n 팩토리얼 나누기
P팩, Q팩 쭉쭉쭉 해서 R 팩토리얼까지 나눠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 4번입니다. 모스부호는 짧은 발신 전류 점 하나 찍는 거, 긴 발신 전류 이렇게 하이픈을 긋는 거 있죠. 점과 하이픈을 이용을 해서 나오는 숫자 뭐 이걸로 이제 여러 기호들을 전송을 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이 두 개의 부호를 이용을 해서 2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2개 쓸 수도 있고 3개 쓸 수도 4개, 5개 쓸 수도 있으니까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2개 쓸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신호가 2개인데 그 2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아서 순서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건 뭐냐면 점 다음에 하이픈이 나오는 거와 하이픈이 나온 다음에 점이 나오는 건 서로 다른 것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파이 2, 2파이 3, 2파이 4, 2파이 5 이렇게 2의 거듭제곱 수죠.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과 2의 4제곱, 2의 5제곱을 다 더해서 구해주시면 되고요. 계산하면 60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걸 중복 순열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게 중복 순열을 할 때 조심해야 될 예제거든요. 연습문제 5번이 그런 예제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고 풀어볼게요. 다음은 5명의 학생이 방과 후 수업으로 개설된 5명의 학생은 당연히 서로 다른 5명이 되겠죠. 그래서 농구, 배구, 축구 수업을 한 가지를 택하는 방법의 수를 희진이와 성민이가 구한 것이다. 두 사람의 풀이 중 누구의 풀이가 옳은지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희진이의 풀이는 5의 세제곱 5파이 3 이렇게 한 거죠. 5파이 3. 그 다음에 성민이의 풀이는 3의 5제곱이니까 3파이 5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사람도 5명이고 방과 후 수업도 3개.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끼리 하니까 약간 서로들 헷갈렸나 봐요. 그래서 물론 희진이의 방법으로 설명도 돼 있고 성민이의 방법도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 번씩 잠깐 시간을 두고 읽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게 맞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되지 않게 잘 세야 되거든요.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일어난 것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거에 주의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봤다고 하고요. 잘 봤죠? 생각해봤죠? 자, 그럼 희진이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농구 수업을 택할 수 있는 학생은 5명이고 배구 수업을 택하는 학생은 그러니까 5명. 그다음 축구도 5명. 뭐 그냥 다 올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5파이 3을 하면 문제는 뭐가냐면 이제 수업을 할 때 얘가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뭐가 문제냐면 한 명 A라는 학생이 있다고 봐요. A는 농구에도 갈 수 있고 배구에도 갈 수 있고 축구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한 가지를 택하는 방법에는 위배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 돼요. 어느 한 학생이 여러 개를 할 수가 없는데 여러 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농구, 배구, 축구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하나. 그래서 A 5명의 학생이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다 세 가지 선택 가능한 거니까 3, 3, 3, 3, 3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는 5파이 3파이 5 즉 성민이의 풀이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그러면 뭐 요거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 하는 경우의 수를 어디서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만 볼게요. 1, 1, 1, 1 이렇게 다 써놓고 1과 1 더하면 2, 1과 2 더하면 3, 여기는 3, 여기는 그래서 6,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 6가지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걸 논술에서 쓰면 사실 풀이를 쓰는 것도 힘들고 채점에서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다 쓰기도 사실 힘든 경우들이 더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앞에서 배웠던 순열, 특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면 편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1번의 문제를 풀면 먼저 A에서 P를 가야 되겠죠? 그럼 A에서 P를 갈 때면 가로기를 2개, 세로기를 위로 올라가는 거,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 2개, 위로 올라가는 거 2개를 마음대로 나열을 하면 몇 가지 경우냐면 4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가지를 우리는 아까 일일이 더해가지고 쓰는 방법 있죠. 그거 했던 것처럼 6가지를 구하는 건 똑같은데 요거는 설명하기가 훨씬 편하고 서술하기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가로 2개, 세로 2개를 지금처럼 배열했다고 두면 지금 아래처럼 이렇게 가는 경우예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으로 하나 가고 위로 2개, 오른쪽으로 하나 가는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 위로 2개, 옆으로 하나 이렇게 즉 얘의 배열과 이 길의 선택이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문제 풀이에 대한 그 방법만 살짝 서술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A에서 P로 가는 경우 6가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또 P에서 B로 가는 경우 있죠. B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옆으로 가는 길 3개와 위로 가는 길 2개 이렇게 써보면 우리는 얘가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해주면 얘는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에서 P 가고 P에서 B로 가는 거니까 이건 연속한 2개의 사건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2개를 서로 곱해서 6 곱하기 10 그러면 60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A에서 P를 거치지 않고 B를 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 P를 거치지 않고 가는 거래요. 그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A에서 B로 가는 이 상황을 보면 P를 거쳐가는 경우도 있고 P를 거쳐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즉 내가 A에서 B로 가는 상황은 2가지 상황밖에 없는데 그 2개는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겹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2개의 상황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더하기 A에서 P를 거치지 않고 B를 가는 경우 2개를 합치면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를 다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가는 경우에 사건을 그래서 X다 이렇게 하고 이 녀석을 X의 여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A의 X의 경우하고 X의 여사건의 경우를 하면 A에서 B를 가는 거예요. A에서 B를 가는 경우 모든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9팩 나누기 5팩, 4팩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까 A에서 P가 혹은 P에서 B로 가는 경우를 해보면 그죠? 그런데 N, X 이건 1번에서 구한 60가지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2개를 서로 빼서 우리가 이제 값을 구해주면 이 값을 계산해주면 12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N의 X의 여사건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66가지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건 2는 1의 여사건이다. 그래서 이거를 여사건을 이용한 경우의 수 구하기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가면 우리가 조합을 바로 배울 거거든요. 조합을 배우면 2팩 분의 2팩 2팩 분의 4팩 이거 있죠. 이게 4C2 또는 이거는 이제 5C3 또는 5C2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아주면 이게 길찾기 문제 있죠. 최단거리 가는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또는 조합으로도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조합을 보도록 할게요.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선택하는 방법. 얘는 선택만 하는 거예요. 택하는 방법이나 선택이나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경우의 수를 할 때는 NCR이라고 하는데 계산이 좀 불편하대요. 순열은 편하거든요. 순서대로 나오는 수를 다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순열을 이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NCR은 어떻게 계산하냐 보면 NPR 나누기 R팩 즉 나열하는 거는 중복이 되니까 왜냐하면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NCR은 R팩분의 NPR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고요. 그거를 써보면 이게
팩토리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n팩 나누기 r팩 n-r팩. 그런데 이 녀석은 순서를 또 살짝 바꿀 수 있죠. n-r팩 이렇게 n팩 잘못했습니다. 이게 r팩 이렇게 순서를 또 바꿔 써도 얘하고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이게 nc n-r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조합의 아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ncr 요거하고 c의 n-r은 같은 거다라고 봐주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경우의 수 관점에서 보면은 n개 중에 r개를 선택을 해서 선택하는 방법은 선택하지 않은 n개 중에 n-r개를 버리는, 즉 가져가지 않을 걸 선택하는 뭐 이런 경우하고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중복조합입니다. 경우의 수에 사실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논술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야 r개를 선택하는 조합. 그래서 이게 NHR 이렇게 하는 건데 선택만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 A가 뭐 5개 있고요. B가 5개 있어요. C도 5개 있어요. 이게 이제 각각 다 5개씩이 있는 어떤 주머니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슬이 있다고 해요. 구슬. 예, 구슬이 5개 있다고 하고 여기에서 5개를 골라온다고 볼게요. 여기서 중복 5개를. 그러면 실제로는 뭐냐면 A가 5개 뽑힐 수도 있고 A가 하나도 안 뽑힐 수도 있고 A는 중복을 허락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A, B, C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 조합,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3H5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걔는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A가 몇 개 나오니 A가 나와요. B가 몇 개 나오니 B가 나와요. C가 몇 개 나오니 C가 나와요. 이렇게 합쳐서 5개예요. 근데 A는 0이 될 수도 있고 B도 C도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대 5까지 되니까 문제에서 이런 제한 조건을 좀 다뤄두면 좋겠네. 음이 아닌 정수로의 제한 조건을 다른 상태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A, B, C의 해의 개수, 그걸 우리는 순서상 이것을 만족하는 순서상 A, B, C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대요. 그래도 우리는 이걸 뭐라고 답을 쓴다? 3H5, OH3 아닙니다. 3H5라고 쓴다. 그러니까 중요하고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계산하는 것은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설명을 할 수는 있으나 일단 뭐 논술 준비라는 입장에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즉 NHR은 N과 R을 더해서 하나 뺀 거에서 R개를 고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H5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3, 5 더하면 8이잖아요. 1 빼면 7, C에 5 이렇게 돼요. 근데 7C5는 7C2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뒤에가 가능하면 작은 수로 하면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합하고 중복조합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NCR은 NC N-R이다 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했죠. 팩토리얼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NCR은 N 팩토리얼 팩토리얼로 다 쓰면 돼요. 얘가 N-R의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얘하고 똑같으니까 이걸 순서를 살짝 바꿔도 똑같죠. 그러니까 NC N-R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CR이 2번 이게 이제 파스칼의 원리라고도 하고 파스칼의 삼각형을 만들 때 쓰이는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이거가 성립하는 걸 보여라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면 되냐면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해주는 게 증명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변을 좌변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N-1C에 R-1 그러면 이 팩토리얼 요 성질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써보면 자연스럽게 증명이 잘 됩니다. N-1의 팩토리얼 그리고 두 개를 서로 빼요. N-R-1의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그리고 N-1의 팩토리얼 두 개를 서로 빼면 N-R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r-1의 팩토리얼이에요. 근데 내가 분모를 지금 ncr을 만들고 싶으면 분모가 지금 이게 돼야 되잖아요. r팩 n-r팩 얘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럼 분모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n-r의 팩토리얼 r의 팩토리얼 맞추면 첫 번째 수식에는 여기 수식에는 뭐를 더 곱해야 돼요? n-r을 더 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r 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r 이렇게 곱하고 지금 n-1의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이 위에 분자가 뭐가 돼요?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n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nc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3번은 이거는 이제 이항 정리해서 어떤 값들을 계산할 때 쓰이는 것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뭐 중요한 성질인데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봐두는 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 외울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NCR에다가 R 곱한 거.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주면 머릿속에 잘 남아있을 거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5명 중에 3명을 골랐어요. 그 중에 대표를 하나 골라. 그럼 3 되죠. 그죠? 그런 경우는 5명 중에 대표를 먼저 골라요. 그러면 5 되고 몇 명 남았어요? 4명 남았죠. 그럼 4명 중에 2명을 고르면 아까 앞에 3명 중에서 아니 5명 중에 3명을 뽑고 3명 중에서 중앙을 뽑는 경우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같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걸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법은 해설지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연습 문제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6개가 찍혀져 있어요. 뭐 일정한 간격이 아니어도 똑같은 상황인데 자, 어쨌든 문제 봅시다. 선분의 개수. 그럼 선분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두 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선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6개 중에 2개를 골랐다라고 해주면 우리는 되죠? 이거 계산 어떻게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럼 15개 이렇게. 그럼 삼각형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삼각형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고르면 되는데 원 위에 있으니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죠. 이렇게 세 개의 점을 고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6C3 이렇게 하면 6 우호.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5, 4, 3, 2,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0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겹치는 게 있는지 잘 보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단순 조합 문제가 되겠죠. 자, 응용 문제들이 나옵니다. 집합 S가 있어요. 10개의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고르냐면 두 개의 부분 집합을 만드는데 두 개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고 공집합은 없어야 된대요. 만약 이제 이 조건까지만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A를 고르면 B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A의 10개 중에 원소가 하나 있는 경우 10개 중에 A를 만들 때요. A를 만들 10개 중에 원소를 하나 고르는 거 10개 중에 2개 고르는 거 10개 중에 3개 고르는 거 10개 중에 10개 중에 9개 고르는 것까지가 있겠죠. 그래서 A를 지정해 주면 B가 자동으로 되니까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함수를 만드는데 A에서 B로 가는 1대1 대응이래. 그럼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 여기가 A라는 집합에서 B로 가는 집합을 만들 때 원소가 각각 몇 개씩 있어야 되냐면 5개씩 있어야 돼요. 여기에. 왜? 1대1 대응이니까 짝이 똑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를 결정하는 방법은 아까 위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10개 중에 5개를 고르면 A가 만들어져. 그럼 B는 자동이잖아. 그죠? 그럼 곱하기 1. 그래서 이게 A와 B 집합을 만드는 방법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함수의 개수라고 했어. 그럼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1, 2, 3, 4, 5가 있다고 하고 6, 7, 8, 9, 10이 있다고 해봐요. 그죠? 여기서 함수가 만들어지려면 짝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1대1 되니까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5개가 여기 5개하고 짝을 만드는 것, 즉 일렬로 줄을 세우는 방법과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5팩토리얼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녀석은 이제 계산을 해봐. 그러면 뭐 컨비네이션 즉 조합에서 5팩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거 뭐 순서대로 19, 8, 7, 6 이렇게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곱해주면은 이제 30, 2, 40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논술 볼 때 숫자가 이렇게 천 혼 만자리까지는 웬만하면 또 사실은 계산을 하라고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해서 쓰세요. 너무 기호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자, 연습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10번은 지금 x, y, z 세 개를 더한 값이 9인데 의미 아닌 정수, 이건 앞에서도 예를 들어준 거하고 같죠. 그래서 3h9 이렇게 쓰고요. 계산할 때는 11c에 9라고 쓰겠다. 그죠? 그래서 11c에 2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얘는 2 곱하기 1분의 11 곱하기 10 이렇게 해주면 55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의 정수, 해의 개수예요. 양의 정수. 양의 정수는 어떻게 하냐면 생각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x는 최소한 1, y는 1, z는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대요. 9개의 서로 다른 아니 9개의 구별이 되지 않는 구수를 3개의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x라는 바구니, y라는 바구니, z라는 바구니에 9개 구슬을 나누어 담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구슬들이 들어있는 개수를 세서 우리가 x, y, z의 숫자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x는 2, y는 3, z는 4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하고 같이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어떡하냐, 최소한 하나는 줘야 되잖아. x가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 되잖아. 이거 꼭 들어가는 개수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y도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z는 하나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실제로는 세로 나눠줘야 될 거기에 하나씩 들어있는 것들 있죠.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지금 합쳐서 우리가 개수를 세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x, y, z의 다시 값들을 하면 6개가 된다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얘가 3h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설명이 조금 기니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대요. x를 x에 다시 플러스 1, y를 y에 다시 플러스 1, z를 z에 다시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우리가 공식이 쓰기 편한 형태가 뭐냐면 의미 아닌 정수해 이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두면 x 다시 y 다시 z 다시가 뭐가 된다? 의미 아닌 정수로 말할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어차피 거기다 1 더해서 x 값이라고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원래식에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x의 다시랑 y의 다시랑 z의 다시는 뭐 9 빼기 3 해서 6 나오잖아요. 그죠? 위에 거하고 똑같이 됐잖아. 그래서 설명이 이게 더 편하니까 우린 다음에 또 이렇게 변수 바꾸기를 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H6 이것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8C6 그래서 8C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28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복 조합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 다른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x와 y가 있는데 얘가 문제 조건이 이렇게 돼 있대요. 1의 함수값은 2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림으로 모두 나타내고 뒤에는 이제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세요 라고 나온 문제예요. 뭐 일일이 열거하는 거는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1, 2 하나 예만 들어줄 테니까 우리가 다 차분차분 다 써보는 걸로 해요. 1, 2, 3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1이 1로 갔다고 해요. 그럼 이제 2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야? 1로 갈 수도 있고, 이게 한 개야. 여기다 막 겹쳐가지고, 또 얘가 2로 갈 때, 또 얘가 3으로 갈 때, 한 번에 그리면 안 되고, 이걸 다, 요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세 번을 그려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 1이 2로 가는 경우가 두 가지, 또, 1이 3으로 가는 경우는 2가 3으로 가는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우는 3, 2, 1 이렇게 더해서 이제 6가지가 나오거든요. 어이구야. 1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옵니다. 그 6가지 경우를 모두 다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위하고 똑같은 조건을 만족한 함수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궁리를 좀 해봤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경우를 어떻게 문제를 풀까를 고민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거는 자 우리가 y라고 하는 이 집합의 원소 1, 2, 3 있죠? 1, 2, 3은 x에서 오는 이러한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이 화살표를 각각 받는 곳이잖아요. 관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y에 해당되는 순서들이 아니 값들이 있잖아요. 1, 2, 3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1과 2와 3의 화살표가 꽂히는 모든 개수는 각각의 함수마다 합쳐봤자 많아야 2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각각의 맞는 화살의 개수를 우리는 A개, 여기는 B개, C랑 합쳐볼게요. 그럼 다 합치면 몇 개야? 2개가 되잖아. 그죠? 그 2개를 만족하는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우린 3H2죠. 자, 그럼 이제 얘를 하나 들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만약 이게 A가 1이고 B가 0이고 C가 1이었다고 봐.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화살이 어떻게 맞냐면 1의 한 개, 3의 한 개가 오는 거야. 그죠? 딴 데는 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될 수밖에 없냐면 문제의 조건에서 이미 F1의 값은 F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보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A가 2고, B가 0이고, C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A가 2면 어떻게 되냐? 여기 화살이 1이 2개 맞는 거예요, 2개. 그러면 1이 1로, 2도 1로 가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다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이렇게, F1이 F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중복 조합 3H2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고 얘가 4에 C에 2 그래서 6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좀 더 일반에서 한번 써주면 중복 조합은 자주 나오니까 X라는 게 원소가 X에 1, X에 2, X에 R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X에 R 그리고 Y라는 게 집합이니까 대문자로 써야죠. Y라는 게 Y에 1, Y에 2, Y에 N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Yn입니다. N. 여기 R과 N 잘 봐야 돼. 처음이 N이 아니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N이에요. Y가 N. 예,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냐면 이게 크기 순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뭐 다 크기가 있다고 서로 다른 수라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F의 X의 I가 F의 X의 J 이런 꼴,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값들이 있으면 크기 순으로 다 이렇게 나열이 된다. 뭐 여기가 x1, xr이라고 썼지만 사실 1, 2, 3, 4 이런 식으로 크기 순으로 써 있는 게 이해하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NHR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네.